휴양지에서 숙소 고를 때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첫 번째는 하루 종일 해수욕하고 밖으로 놀러 다닐 거라 부대시설은 필요 없고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분들. 두 번째는 정반대로 얼마 만에 갖는 휴식인데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뷰 좋고 침대 폭신하고 멋진 야외 수영장에 기왕이면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운 곳이면 좋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타입은 딱 이 중간이죠. 잠만 잘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럭셔리할 필요는 없고 여행 다니기 좋은 위치에 부대시설도 있고 실용적인 곳을 원하는 분들. 오키나와에는 다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 이시가키, 미야코까지 세 곳의 섬을 다니며 내돈내산 직접 숙박한 가성비 괜찮은 숙소부터 부대시설 완벽하게 갖춘 호캉스하기 좋은 숙소까지 이번 편에서는 총 5곳의 호텔 리조트를 리뷰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위아래로 긴 오키나와 본섬은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관광을 고려한다면 숙소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부가 만주아모, 추라우미 수족관, 세소코 비치 등 레저 관광거리가 다양해 오키나와 첫 여행 시에는 북부가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저도 북부에서만 총 3곳의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 첫 번째, 하얏트 리젠시 세라가키입니다. 위치는 북부 온나손 세라가키에 위치해 있는데 나하공항에서는 차로 1시간, 만주아모는 차로 단 5분, 아메리칸 빌리지 35분, 추라우미 수족관까지는 약 1시간 거리로 북부지만 중부에 가까워서 중북부 여행을 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하얏트 리젠시는 파크 하얏트, 그랜드 하얏트보다는 더 아래의 티어이지만 이곳 세라가키는 시설 서비스는 그랜드 하얏트 그 이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홈페이지 사진만 봤을 땐 큰 기대 없이 방문을 했는데 로비로 들어서니 천고가 높고 어두운 우드로 장식된 인테리어가 무게감 있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창밖으로 열대식물들이 보여서 마치 동남아 리조트에 온 기분도 듭니다. 객실은 가장 기본 객실에 머물렀는데 로비와 같이 고급스럽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크기는 38에서 39제곱미터에 천고도 높아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침실 공간과 욕실 드레스룸 공간 사이에 중문이 있어서 공간이 분리되는 효과도 있고 문을 닫으면 복도 소음이 객실까지 들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객실 뷰는 리조트 3면이 모두 바다에 접해 있어서 가장 기본 객실임에도 오션뷰가 나오는데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은 수영장과 바다가 함께 보이는 서향의 라군뷰 객실이니 예약하실 때는 참고하세요. 휴양지에서 중요한 수영장 가볼까요? 하얏트 리젠시 세라가키 야외 수영장은 곡선 형태의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쁘다 보니 포토스팟으로도 유명합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수영장 어디서든 바다를 보며 수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야외 수영장은 프라이빗 비치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해변은 크지 않지만 위치 특성상 리조트 투숙객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 좁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월이라 수영장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호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호텔 앞바다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을 즐겼는데 열대어가 정말 많고 왕큰 해삼과 왕왕 큰 소라도 보고 너무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하얏트 가실 분들께는 꼭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하얏트 리젠시 세라가키 조식은 메뉴 가짓수와 맛 모두 무난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메뉴를 갖추고 있고 특히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조식 레스토랑이 이곳 한 곳뿐이라 비수기임에도 대기가 있고 혼잡해서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얏트 리젠시 세라가키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내부에 부대시설 다양한 데다가 프라이빗 비치도 있어서 호텔에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다만 객실 규모 대비 조식당 및 부대시설이 큰 편은 아니라서 성수기에는 좀 혼잡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할레쿨라니 오키나와입니다. 위치는 공항에서 1시간, 북부 온나손에 위치해 있고 부세나 해중공원이 차로 5분, 만주아모가 15분, 추라우미 수족관까지는 45분, 아메리칸 빌리지까지는 40분으로 중부, 북부 여행 두루두루 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할레쿨라니는 하와이에 있는 럭셔리 리조트로 유명한데 2019년 전 세계 2번째로 오키나와에 오픈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오픈한 지 이제 5년이라 신축급 컨디션에 2024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선정 오키나와의 유일한 5성 호텔로 오키나와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로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입소문만큼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나 고급스러웠던 곳으로 로비는 높은 천고, 푸른색의 카펫, 패브릭, 우드, 라텐 소재의 가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휴양지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는 객실까지 이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과 우드 소재의 베이지 톤의 패브릭 카펫이 은은한 조명과 조화를 이루어 밝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객실 크기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50제곱미터로 5성급 기본 객실과 비교해도 여유로운 크기입니다. 욕실도 세면대 2개의 욕조, 그리고 화장실 공간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인상적인 부분은 옷장 대신에 작은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서 짐 정리하기 수월하고 캐리어도 침실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리미어 오션뷰 객실에서 보는 뷰는 메인풀과 멀리 부세나 해중공원이 보이는 오션뷰입니다. 날씨가 흐려져 좀 아쉬웠지만 화창한 날에는 기대해도 좋을 만한 풍경이죠. 이제 수영장으로 가볼까요? 할레쿨라니 수영장은 총 5개로 다양한데요. 할레쿨라니를 상징하는 오키드가 그려진 메인풀 오키드풀과 바다 앞에 위치한 콰이어트 풀, 어린이 전용 키즈풀, 선셋을 보기 좋은 성인 전용 오션 테라스 풀, 마지막으로 실내 수영장 인도어 풀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야외 수영장과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작은 해변이 나오는데요. 겨울 시즌을 제외하고 투숙객을 위한 파라솔 의자, 그리고 해양 스포츠 장비 등을 대여하고 있으니 바다에서 시간 보내기에도 좋겠죠. 지금까지 너무 완벽한 할레쿨라니, 조식은 어떨까요? 할레쿨라니 조식은 3곳, 양식 단품 메뉴의 시루, 일식 정찬 아오미, 마지막으로 뷔페인 하우스 위다웃 어 키에서 가능한데 저는 1박분이라서 뷔페를 이용하였습니다. 음식 종류는 엄청 다양한 편은 아니지만 라오테와 고야 참뿌르, 오키나와 소바를 포함한 오키나와 전통 음식, 또 샐러드, 계란 요리, 가공육, 브레드류까지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맛도 딱히 불만족스러웠던 것 없이 모두 괜찮았고요. 인상적인 건 스무디와 주스류가 낱개로 병에 담겨 있어 깔끔해서 좋았고, 다만 과일은 작은 접시에 아주 조금씩 담겨 있다 보니 양껏 먹기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조식 장소가 3곳으로 나뉘어져 있다지만 뷔페가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아서 혼잡한데 QR로 순번 대기를 걸어 놓을 수 있으니 내려오기 전에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레쿨라니 오키나와는 시설, 서비스 모두 고급 호텔에 나와서 온전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기념품으로 휴양지스러운 가방도 선물로 주고, 체크아웃 후에 발렛 맡겼던 차량에는 시원한 생수까지 꽂혀 있어서 마지막까지 감동을 준 곳이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1박의 가격이 비수기는 최소 5-60만원, 성수기는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사실인데 100만원까지의 가치인지는 모르겠고 60-70만원대라면 1박 정도는 추천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힐튼 세소코입니다. 위치는 나하공항에서 차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북부 모토부 반도 옆 세소코 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근처에 추라오미 수족관이 차로 20분 거리, 해수욕하기 좋은 세소코 비치가 바로 앞이라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힐튼 세소코는 2021년에 오픈한 신축 호텔이라서 기대가 꽤 컸는데 개인적으론 기대보다는 살짝 아쉬웠던 곳입니다. 힐튼이고 또 휴양지이고 신축이라 새로운 인테리어를 기대했지만 로비 규모는 작고 눈길을 끄는 요소는 없었고요. 객실로 올라가 보니 객실도 비슷합니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에 딱 필요한 것만 갖춰서 심플하고요. 벽지 무늬는 눈길은 가지만 부조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상 호텔답게 객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객실 뷰는 일품입니다. 멀리 에메랄드빛 세소코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비바람 부는 날씨였음에도 탁 트인 뷰가 시원하더라고요. 수영장은 어떤지 가볼까요? 수영장은 실외와 실내가 각각 한 곳이 있고 실외는 곡선이 강조된 긴 형태의 수영장입니다. 겨울이라 다소 휑한 느낌이 있지만 야자수도 있고 여름에는 신나는 음악과 풀바도 운영을 해서 활기찬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영장이 아쉽지 않은 이유는 세소코 비치가 전용 비치처럼 호텔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소코 바다가 오키나와 본섬에서 본 바다 중 바다색이 가장 예뻤고 수영과 스노클링 하기에도 좋다고 하니 세소코를 품은 힐튼의 입지는 그야말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식은 뷔페로 운영되는데 사실 추천드릴 만한 퀄리티까지는 아닙니다. 메뉴는 기본적인 조식 메뉴에 일본식 두부, 생선, 반찬들이 갖춰져 있고 맛은 나쁘진 않은 정도였습니다. 조식을 포함해 전반적인 시설이나 서비스가 신상인 걸 고려하면 인상적인 부분이 없어서 아쉽지만 비수기 조식 포함 28만 원에 이용을 했던 터라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성수기 8월 가격은 최소 50만 원에 주말은 1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0만 원대 이하면 갈만은 하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키나와 본섬을 떠나서 두 번째 섬 이시가키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시가키 섬은 섬 자체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지만 배를 타고 타케토미, 이리오모테 등의 섬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해서 호텔에만 머물 게 아니라면 페리터미널과 멀지 않은 곳을 추천드립니다. 이시가키 섬에서는 아나 인터컨티넨탈 리조트에 머물렀는데요. 위치는 이시가키 공항에서 차로 20분, 페리터미널과 시내까지는 10분, 또 이시가키 대표 명소인 카비라만까지는 30분 거리로 이웃섬 관광을 포함해 시내 맛집 탐방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이시가키 인터컨티넨탈은 총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간 건물인 오션윙, 23년 7월 레노베이션을 완료한 코랄윙, 20년 7월 신축해서 오픈한 베이윙과 클럽동이 있습니다. 저는 베이윙 객실을 예약했는데 로비에 들어서니 새로 지은 건물티가 확실히 납니다. 탁 트인 전망에 시선을 빼앗긴 뒤 안쪽으로 들어가니 높은 천고, 화이트 톤의 내부, 푸른색 카펫과 쿠션의 조화가 휴양지답게 시원함을 주면서도 편안한 패브릭 소파와 샹들리에까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움도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는 객실에서도 느껴지는데요. 화이트와 베이지, 푸른색이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풍겨집니다. 객실 크기는 43제곱미터로 꽤 여유가 있는데 독특하게 욕실 공간이 세면대를 사이에 두고 침실을 마주보고 있어서 공간 효율이 더 좋은 것도 같습니다. 객실 발코니에서는 멀리 바다가 내다보이는데 에메랄드빛 바다와 나무의 조화가 참 아름답죠. 아래로는 수영장도 보여서 심심할 일이 없는 풍경입니다. 수영장도 참 예뻐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구경해 볼까요? 인터컨티넨탈 수영장은 오션윙과 베이윙 두 곳에 위치해 있고 베이윙 수영장이 새로 지어져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수영장은 기역자 형태로 긴데다가 파라솔 의자도 넉넉해 여유롭게 수영 즐기기 좋고요. 수심 낮은 키즈풀도 있는데요. 키즈풀은 오션윙이 더 크고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실내 수영장과도 이어져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는 오션윙 수영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영장은 프라이빗 해변인 마에사토 비치와도 이어지는데 여름에는 투숙객을 위한 선베드도 있고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도 세지 않아서 해수욕하기에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쌀티다 2번, 일식 야에야마 1번 이렇게 이용을 해봤는데 야에야마는 정갈하고 무난한 한상 차림이었고요. 쌀티다가 오키나와에서 머물렀던 호텔 조식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덮밥, 소바 등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오키나와 전통 음식을 포함해서 메뉴 구성이 좋았고 하나하나 퀄리티가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열대 과일이 다양하고 이시가키에서 나는 파파야까지 양껏 준비되어 있어 파파야 좋아하는 1인으로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아나 인터컨티넨탈 이시가키는 이시가키와 이웃섬 관광에 유리한 입지, 호텔에서만 보내도 좋은 객실과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모자람 없는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숙소입니다. 이시가키 섬에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클럽메드 카비라도 있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던 곳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더보기 내용란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미야코 섬으로 이동합니다. 미야코 섬은 워낙에 작아서 너무 외딴 곳만 아니라면 또 렌트카가 있으시다면 위치를 어느 곳으로 잡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야코 여행 목적이 하루 종일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호캉스를 즐길 숙소가 아닌 잠만 잘 목적으로 가성비 좋고 깨끗한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핫크로스 포인트 산타모니카. 미야코 섬을 시기라 왕국으로 만든 시기라 체인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남부 시기라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야코 공항에서는 차로 15분, 지네어 직항이 도착하는 시모시지마 공항에서는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 앞에는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와이와이 비치가 있어서 이른 아침 모닝 스노클링 하기에도 좋은 입지였습니다. 씻고 잠만 잘 거지만서도 좁은 일본 객실 크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45제곱미터의 코랄 발코니 객실을 선택했는데요. 침대 공간과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작은 리빙 공간까지 기대 이상으로 여유로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욕실도 세면 공간, 샤워 공간, 화장실 모두 분리되어 쾌적하고 특히 냉장고가 커서 장봐서 맥주도 한 번에 채워놓고 물도 여러 개 얼려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잘 이용했네요. 침대는 앞서 4, 5성급 호텔처럼 폭신함보다는 스프링의 단단함이 느껴졌지만 하루 종일 물놀이 하다가 들어와서 기절하느라 불편함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또 이 코랄 발코니 객실은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탁 트인 오션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규모가 작은 호텔이지만 작게나마 수영장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조식 맛집이기도 합니다. 조식은 아주 기본적인 메뉴부터 일본식 반찬, 커리, 소바, 생선 등 한국인 입맛에도 맞을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머무는 내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야외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워서 아침 먹던 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핫크로스 포인트 산타모니카는 호캉스보다는 잠만 잘 거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깨끗한 곳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숙소 5곳을 소개드렸는데요. 오키나와 여행 떠나신다면 여러 팁들과 알쓸신잡을 알려드렸던 총 3편의 오키나와 가이드 시리즈들도 꼭 시청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